내일이 없기에 거침없고 잃을 것이 없기에 솔직한 이야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결혼은 안 해봤지만 이혼은 마치 내일처럼 몰입해서 보는 여자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혼이지만 이혼 숙녀 캠프 보면서 결혼에 대해 숙려하게 된 남자 클라이드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남들은 가족 챙기는데 우린 뭐한다? 이혼 특집 특집합니다. 본이랑 저랑 이제 요즘 즐겨보는 화제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혼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혼을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도 저희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미혼이지만 또 저희 이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사실 그 연애라는 건 그 헤어짐이 조금 모호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혼은 딱 그 서로 합의하에 예. 어떻게든 뭐 이렇게 감정이 어떻든 그지요. 딱 헤어지는 그 시점이 명확하잖아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이혼이라는 거에서 대해서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미혼이니까. 그쵸,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이혼에 대해서 나는 클라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혼이라는 걸 매체를 통해 처음 접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혼하는 과정들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혼이란 저런 거구나 약간 뭐 지금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렴풋이 좀 깨달았던 것 같은데 특히 이혼 숙녀 캠프 보면서 참 지난하다. 차라리 매체가 낫다. 영화와 드라마가 낫다. 아니 그러니까 이혼 숙녀 캠프뿐만 아니라 요새 또 이혼 예능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걸 보면서 나는 정말 영화 왜 만들어? 영화 왜 봐? 이거 보면 되는 거야. 녹음하기 전에도 사실 저희 한 편 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막 깔깔 웃고 막 답답해하고 하면서 막 보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영화보다 더 부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이혼숙녀 캠프 클라이드가 뽑는 역대급 빌런 부부가 누군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좀 최근에 정말 화제인 부부가 있었잖아요. 절약 부부. 네네네. 그분들도 너무 기억에 남고,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전에 저는 그 걱정 부부가 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 기억에 남으시는지. 그 걱정 부부를 보면 그 애가 있잖아요. 근데 애가 쌍둥이인데 그 남편이 가진 유전병 때문에 이제 막 건강 염려증이 막 이렇게 생기는 아내가 나오고, 뭐랄까요. 그냥 이게 정말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 사실. 그쵸. 유전병이라는 게 이게 뭐 사실 어찌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맞아.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아내분의 심정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남편과의 그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도 그런 아내의 정말 좀 과도한 걱정 때문에 좀 말라가시는. 진짜 그 결혼할 때는 좀 예. 통통하셨었는데 좀. 완전 마르셨잖아. 출연. 아니, 그리고 이혼숙녀 캠프에 나오는 그 부부들의 표정을 보면, 진짜 안 행복해. 되게, 그러니까 뭐가 진짜 어디 정신이 되게 딴 데가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내려놓은 되게 무력한 표정도 있으시고, 뭔가 이 눈에서 엄청 좀 슬픔도 보이시고, 분노도 좀 보이시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그런 얼굴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결혼이 뭘까?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걱정 부부를 꼽겠습니다. 저는 절약 부부가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약간 초반에 그 아내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폭력의 온상이다. 이것이야말로 어. 폭력의 온상이고 이건 좀 이렇게 방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뉴스면에서 다뤄져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 사실 그 남편 그분 시점에서 그 다시 이렇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남편분이 조금 취약하신 것 같아요. 어디가 뭔가 약간 지금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 어떤 그러니까 학대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그건 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학대를 그 아내분이 알고 하시는 느낌 같은 걸 받았단 말이야, 나는. 되게 폭력적이었어. 서로가, 그러니까 아내분도 뭐, 제 생각에는 그 의도하고 막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 좋은 분이시겠지.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한도를 초과한 거지. 맞아. 그래서, 무슨 약간 그 어떤 취약한 사람에 대한 학대처럼 보여가지고 보는데 고문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든다. 정말 이게 가족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이제 평생 내 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그러니까 내 편이니까 오히려 더 험하게 하고 뭔가 선을 넘게 되고 맞아. 그러는 게 있는 거. 너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선들을 넘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폭력적인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무서워요, 정말.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 보면서.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 걱정 부부의 아내분이셨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클라이드가.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남편도 그러니까 자기의 유전병이 그게 유전병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한테 이게 뭔가 유전이 된다라는 걸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처음에 그 병이 약간 남편 쪽에서 그러니까 남편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진주 씨한테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온 걸로 이제 의심을 하셨었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 진주 씨가 니 피잖아! 이러면 발악하시는 바람이 그 억울함은 그 되게 억울함에서 오는 것 같아. 그 억울함은 되게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아내 입장이었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미 발생한 문제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결국에 어떻게 해결하면서 극복하면서 함께 같이 살아갈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이를 위한 것 같은데 어른의 입장에서 그 아내분이나 뭔가 남편분이나 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들 같은 경우에 뭔가 그런 부부 싸움? 그러니까 부부들의 어떤 정말 폭력적이고 서로에게 가하는 혐오들에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게 애가 뭔 잘못이야. 너무 슬프고 화가 나 그런 거 보면. 근데 나도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이면 진짜 답답할 것 같긴 해. 사람이 또 그러니까 화가 나면 사실 눈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뭔가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있는 어떤 아이들을 잘 인식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 낳지 말아야 돼. 내 말이 또 그 말이야. 왜 낳나 몰라. 내 행복하게 말이. 못 해주면 왜 낳지 마. 그래서 요새 출산율이 그렇게 안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낳지 않는 게 모성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무튼 사람들이 참 근데 많아. 나는 진짜 더 그거야 생각하는 게 그 아이들이 그런 거에 노출되다 보면 또 아이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그래. 내려가는 것 같아. 이수캠 나오는 그 출연자들도 보면 가정 환경이 어, 불우한 그치. 경우들이 많단 어떤 말이야. 결핍들이 사실 그 부모로부터 오는 거고 부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은 걸 물려주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좀 음.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저는 그 절약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그 상황이면 일단 근데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일단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재혼이잖아. 재혼이고 이제 애가 아빠가 막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남자가 막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래서 뭐 그게 결혼하게 된 건 알겠어. 근데 난 애초에 그런 남자한테 안 끌렸을 것 같고. 아, 좀 약간, 그러니까 그분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다. 아니, 사람마다 어. 취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고 막 한데 전 책임감이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없으면 아예 애초에 끌리지를 않아. 아무튼 뭐 그리고 근데 뭐 결혼했어. 뭐 어떻게 뭐 약간 또 마음이 또 약간 밍글밍글한 상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약간 난 좀 답답했던 게 있었는데 그 절약 부부에서 물론 남편분도 잘못이 많아요. 근데 그 와이프분이 너무 답답했어. 왜 답답했냐면 그분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엄청 그 우울감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있잖아. 그런 거에 관성처럼 이끌려 다니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뭔가 행복해질 만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 보면. 왜냐면 남편도 사실 그러니까 애 아빠를 진짜 원했던 거야 그 여자가. 근데 뭐 그 지금 남편도 자기 애도 아닌데 그렇게 막 사랑해주고 막 애 막 소파에서 막 끌어안고 자고 그런 모습 보면 사실 어쨌든 물론 잘못했어요 남편도. 근데 어쨌든 행복을 찾을 구석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냥 너무 지금의 불행이 큰 거지 그분은. 그래서 근데 진짜 거기 부부도 아들이 엄마 아빠 둘 다 똑같다고 이렇게 그래.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 그 우울한 그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맞아. 애한테도 계속 상처 주고 더 큰 우울을 불러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분도 너무너무 큰 잘못이지만 일단 어쨌든 둘이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굴레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근데 이게 정말 그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실 진짜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되게 고립된 환경이잖아. 어찌 보면. 그 가정 내에서의 문제는 가정 구성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걸 객관화해서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관계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한번 좀 객관화를 한다라는 건 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사실 난 좀 약간 내가 보수적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나 근데 같이 캠프를 가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떤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희망적인 것들을 보고 이제 출연을 하시는 거겠지만 같이 살려고 작정을 하면 뭐 그렇겠지만 이제 같이 캠프 가는 것부터가 너무 스트레스가 아니야?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플러스로 진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있잖아 안에서도. 나 같으면 그냥 이혼하자고 할 것 같은데 뭐 굳이 막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왜냐면
애가 있는 집은 더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애 얼굴 모자이크하면 맞아. 뭐 어쨌든 걔 삶에 계속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건 애들 선택 아니잖아. 프로 나가고 싶은 게. 그치. 아니 난 그거 절약 부부도 너무 약간 아동학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기한테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애기를 막 그 심리치료하는데 막 그렇게 보내가지고 막 하는 겨. 아 물론 뭐 이제 가족들끼리 화해하고 이런 거 좋지만, 그냥 이게 궁극적 공공연하게 가족의 불행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이 가족이 어떤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어도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 애를 위해서. 근데 너무 슬프다, 애가. 아, 얘 한 가정이 막 이렇게 뭔가 와해되고 다시 붙고 이런 모습들이 좋긴 하다. 근데 좋긴 해. 뭐 이제 프로그램 자체로의 어떤 그런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계속 끌어올릴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난 또 맞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어떤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쨌든 화해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뭔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게 너무 회의적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혼을 예능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폭력적이지. 좀. 리얼하면서도 되게 그 자극성이 있으니까. 이게 특히 뭔가 제일 가까운 이 관계였으니까 더 이 상대 앞에서 뭔가 더 바닥을 보이게 되고 또 상대의 치부를 너무 잘 알게 되니까 공격성도 너무 그치, 그치. 날카롭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정말 이렇게 날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랄까. 피로감이 있지, 괴로워요. 사실 피로감이. 괴로워. 진짜. 피로감이 있어. 사실. 나는 그 절약 부부 그 남편한테 그 싱크대에 있는 음식 막 먹으라고 주워 먹으라고 했던 게 아니 그거 약간 진짜 무슨 우리 집 음식물 처리기네? 하고 웃잖아. 그니까 뭔가 옛날에 뭔가 고문하는 방식처럼 느껴져. 그게 이제 어쨌든 떨어뜨리려고 자기한테 이혼 안 해주니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게 좀 사람으로서 내가 시키는 것도 사실 나한테 못할 짓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보고 약간, 물론 나도 그 상황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도 난 적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비인간적이어서. 그런 모습이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걸 또 보고 있는 애를 보면 더 충격적이고 왜 애가 막 다른 방에 있는데 그거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알지. 그러니까 애가 눈앞에 없다고 해서 같이 있지 않은 게 아닌데. 그리고 애기들이 더 잘 느껴, 엄마 아빠의 감정. 그리고 그렇잖아. 그 시기에 정말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세상에서 차지하는 게 대부분인데 전부지. 엄청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기분이고 세상이 종말하는 기분이고 그래, 전쟁 상황이야 지금 머릿속에. 그럴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그리고 뭐 우리도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판단을 하지만서도 난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뭐 나는 솔로 이런 관찰 예능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방송이 끝나면 그 패널들을 가지고 2차 창작물 같은 거, 이제 릴스, 쇼츠 이런 거 뽑고 막 엄청 화두야. 그들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해. 욕을 하고 판단하고 누굴 지지하고 막 누굴 폄훼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잖아. 아니면 막 이렇게 망상을 한다든지. 우리도 사실 그런 걸 뽑고 있는 거고, 맞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잖아. 연예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에 어떤 이렇게 잘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약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긴 해. 나는. 그러니까 그치. 물론 막 이렇게 화나. 그러니까 막상 보면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는데 아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맞아. 일반인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화가 맞아. 나긴 해. 답답해. 맞아. 그만큼 근데 이제 이입을 한다는 거지 사람들도. 그걸 보고. 그치. 근데 확실히 뭔가 피로감도 있고, 뭔가 나도 저 상황에 저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실수? 그런 실패? 이런 걸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우리가 그들도 인간이고, 동일한 존재로서. 아니,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결혼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비혼이 진짜 많이 되고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겠지만. 근데 내가 어떤 기사를 음. 봤을 때는 이혼율은 되게 줄었대. 아 그래? 참다행이야.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난 게 어떤 이혼을 생각, 주는겨. 결혼을 안 해서 이혼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음. 그나마 행복하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좀 공포감을 갖게 만들기도 해. 맞아. 이 어떤 프로그램이. 난 사실 그 영화, 그러니까 이혼을 다룬 영화들 있잖아. 근데 이혼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서 저게 막 나의 삶에 엄청 닿아있고라는 생각은 못 들었었어.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접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매체를 통해서 좀 약간 멀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이혼 안에서 무언가 배우잖아. 약간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혼이 막 공포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었거든. 근데 이수캠을 보면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 그리고 사실 너무 대부분의 이혼을 다룬 영화들은 음. 뭔가 내가 봤던 영화들은 결국에 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 아 맞아. 화합? 이런 그러니까 갈등이 봉합되면서 어쨌든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가정 불화 관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끔 유도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이혼 숙녀 캠프 같은 이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보다 적나라하게 실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 감상이 사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아니 근데 나는 거기 이혼 숙녀 캠프도 좀 그러니까 아, 맞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내 생각에는 그 막 이렇게 화합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프로그램 취지상 이제 가정을 좀 어떤 아픔을 봉합해주고 이렇게 서로 약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긴 하잖아. 근데 헤어지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은 헤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절약 부분은 헤어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봉합시켰어.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막 뭐 돈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막 사연들 있잖아. 근데 살면서 그 옛날 사람들이야, 옛날 어른들이야. 그게 막 아휴, 막 그래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굳이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 굳이 막 사는 게 그치. 같이 사는 게 막 답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헤어지고 또 그 이룰 수 있어. 그 어떤 아빠의 책임, 엄마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또 거기 나오는 그 출연을 결심한 부부들이 어쨌든 이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출연하시지 않나? 근데 너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맞아. 헤어져야 돼. 이게 해결이 너무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앞에 보여준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렇게 봉합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맞아. 이렇게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 같긴 해. 아니 막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막 살아도 이게 막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 삶이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그치. 삶이 사라지나? 이게 그 서로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난 보다 보면 한쪽만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 막 말로는 사랑하죠 그게 하는데 출발인 것 같아, 비극에. 사랑하죠 하는데 머리는 막 딴 데 가 있어. 그게 그런 사람이랑 그런 상대방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봐도 보이면 그냥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뗄래야 막 떼지지가 않지, 사실 또. 모르겠어. 난 왜 이렇게 내가 아직 어린가 봐. 왜 저러나 싶어 그래. 우리가 아직 뭐 이렇게 결혼이나 이혼의 경험이 없어서 음.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혼자들이 보면 이게 좀 확실히 그런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결혼했던 우리 엄마도 보면 막 뒤지게 욕해. 왜 저러고 살아?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난 솔직히 말해서 뭔가 저들도 그래도 엄청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생각해보지 못했을 어떤 시절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 그 걱정 부부가 상담할 때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서로에게 뭐 고생했다 좀 다정한 말 한마디씩 해주라고 지금 당장. 근데 그거 주고받으면서 눈물을 막 훔치시잖아. 서로 그치? 그런 거를 보면 뭔가 어떤 그 가정에서 발생한 어떤 표면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먹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지 않은데 그런 게 이제 없는 것처럼 이제 되니까. 맞아. 아니 그리고 사실 다 자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 상대 그 남편 뭐 아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다 자기 때문에 힘들어. 그걸 놓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지팔직곤 이러잖아, 거기 그 근데 너무 맞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니,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또 약간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자기들이 선택한 결혼이니까, 자기 자신의 선택에 좀 책임을 져야겠다. 잘 살아보고 싶은 거야. 최선을 좀 다하시는 그 분투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놀 땐 놓아야 되는 거. 그치. 난 특히나 막 이게 그러니까 아이 없이 두 부부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조금 뭐 약간 비있는 부부들 되게 많잖아. 그런 부부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물론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선택은 본인들 몫이니까. 근데 애 있는 집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뭐 상황이 어떻든 애가 엄마 아빠 싸우고 그게 감정적으로 계속 있는 상황들을 보면 맞아.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무방비하게 노출시킬 바에야 아예 끊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 확실히. 그 옛날에 혹시 그런 친구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이 참 성격이 좋다? 참 잘 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질 않는겨. 어른한테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되게 괜찮은 애들 많았었어, 내 주변에는. 그러니까 물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싸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을 테지만 내가 막 친구들이랑 막 싸워. 근데 그 조선가정에서 자란 친구가 와가지고 에이 둘이 화해해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 손과 그 친구의 손을 이렇게 딱 잡게 해주는 거야. 하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운다고. 내 거 먹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뭔가 2회차 느낌이랄까? 아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조선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렇게 부모님이 그냥 안 싸우는 애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아는 것 같고. 근데 아픈 사람들이 가족을 찾잖아, 항상.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게 비극이야. 그리고 우리
같이 그 일하는 선생님 중에 외동의 선생님 있잖아. 외동 선생님 있잖아. 근데 그 선생님도 그 선생님 비혼이시거든. 알지? 근데 나 근데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날 너무 잘 키워줬는데 요만큼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다. 나 그리고 혼자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난 비혼이다. 엄마 아빠랑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 아니 이게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연애도 선생님 잘하시잖아. 선택을 딱딱 잘하시잖아. 최근에도 별로인 것 같아서 헤어졌다고. 그 사람 좀. 근데 그 사람 나 찾아냈더라? 이러면서 그냥 웃겨? 하고 말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판단, 자기를 위하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도 되게 빠르고. 건강한 사람이지 정말. 진짜 건강하신 거야. 근데 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최은영 작가님 단편에서도 그 구절이 있어요. 왜 병든 사람들은 가족을 찾을까?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 막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나는 참 그게 공감이 됐어. 관통하는 말이다. 이 시대를 관통한 라인이야. 최은영의 펀치라인. 그게 왜 그럴까 참. 저도.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런 안정적이고 화목한 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난 그런 생각도 들어. 아까 조금 나쁘게 얘기한 거고, 아까는. 약간 좀 비꼬듯이 좀 얘기했던 것 같고. 그냥 잃어봤으니까 소중한 줄 아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면 더 잘하고 싶은 거야, 사실. 너무 포장했어, 지금은? 아니, 뭐, 이 정도로 하자. 그래. 그러면 이혼하면 생각나는 영화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 이혼하면 생각나는 영화. 사실 나는 대표적으로 그 노아 바운백의 결혼 이야기 너무 유명하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고, 저는 또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또 생각이 나고, 또 레볼루셔너리 로드도 생각이 나네요. 그 중에 제일 좀 재밌게 보셨던 영화는 뭐예요? 아니, 제가 이 특집을 이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결혼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시 봤거든요. 네. 특히 그 클라이막스에서 두 주인공이 서로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을 다시 봤는데, 이게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더라. 왜요? 그 특히 거기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남편이 아내한테 막 점점점 이제 감정이 점점점 고조되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니까 네가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을 딱 지르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지. 자기가 놀래서 막 자기 이 모습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말에 뱉은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무너지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혼해라. 나는 그 결혼 이야기 생각하면 그 아담 드라이버가 벽에 구멍 뚫는 거 알아요? 그게 나는 근데 극장에서 보면서도 존나 웃긴 거야. 퍽 하는데 여기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겨. 근데 그게 나는 이혼 같다. 그래, 그게 이혼 도장이잖아. 이혼 도장, 펀치 도장. 이게 너무 서로를 비난하고 뭔가 힐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서로를 공격하고. 근데 그러니까 서로가 뭐에 가장 크게 상처를 느끼는지, 뭐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파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치부만을 노려서 저격하는 그런. 그치, 그게 되게 현실인 것 같아. 그런 것도 너무 참 너무 힘들고, 보는 것도.
너무 그게 참 인간적이면서도 인간이란 뭘까? 아니 진짜 그 부부란 뭘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상처받을 수 있고 얘의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이혼이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이제 발견하고 그걸 공격하는데, 근데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만을 바라보느라 정작 서로의 그 사랑? 진심을 뭔가 그치. 계속 놓치게 되는? 그치, 점점점 그치. 멀어지게 맞아, 되는? 맞아. 사실 그 결혼 이야기도 서로 너무 아직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근데 그치. 그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게 참, 잃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소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지, 그건 또. 그건 오히려 뭔가 서로를 잘 너무 몰라서 또 생기는 문제? 이게, 맞아.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기도 하지만 또 서로를 너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모순적인 게 참 그치. 힘든 것 같아요. 맞아. 본인은 어떤 영화 생각나요? 저는 내 안의 모든 것, 캐롤 뭐 이런 영화들 생각이 나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이혼 영화는 아닌데 제가 좀 이렇게 이거 준비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컨택트? 드니 빌레브의 컨택트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혼할 바에 결혼 안 해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었고 친구들한테 그리고 약간 그런 걸 좀 상정하고 누군가랑 결혼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그들도 자기네들이 이혼을 뭔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면서 이혼해도 괜찮을 만큼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컨택트도 약간 그런 얘기잖아. 그치. 다시 돌아가도 널 사랑하겠어잖아.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 이혼은 저 사람들도 피하고 싶으면 피하겠지. 이혼 숙녀 캠프 나온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인물들, 이혼을 앞둔 인물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나에게도 적용해 봤을 때, 나도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만약에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혼을 해도 괜찮을 그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컨택트를 좀 아니 그래서 막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부부들한테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둘의 과거를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처한 어떤 갈등에 눈이 멀어서 행복했던, 사랑했던 그 기억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려는 이유가 그 사랑이 결국에 지금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이 아픔이 이 사랑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그때의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때 그 사랑이 지금의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혼을 다시 반려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 그치?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근데 나는 좀 그런 건 있어. 내가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사랑했던 걸 쪽팔리게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나 너무 약간 막 이렇게 막 파렴치한 것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뭐 모든 헤어짐이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뭐 자신의 밑바닥들을 보이겠지만 막 진짜 막
너무 막 사람 같지 않은 짓들을 하면서 막 헤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지.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 사실. 그치. 그치. 끝내 요즘은 보이고 더, 보이고 마니까. 나 요즘 맞아. 약간 망한 영화 찍기 같은 느낌? 이혼하는 거. 영화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우리도 영화 찍을 때 막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고 막 그지. 좋은 소식으로 희망을 막, 품고 하는데. 우리 해보자 하고 이제 하는데 기대를 하는데. 차라리 프리프로덕션에서 이제 준비 단계에서 이게 끝나면 다행이야. 근데 프로덕션 거의 끝나갈 때쯤 이거 그만두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애를 낳아놓고 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이더라고. 근데 그 기로에 섰던 순간들이 갑자기 스친다. 그만둘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나도. 그런 기로에 이렇게 놓이잖아 사실. 맞아, 촬영을 맞아. 하면서. 그 누군가가 그런 만약에 기로에 놓여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럼. 그래서 근데 뭔가 스텝일 때는 놓아주는 게 되게 좋기도 했었는데 또 그 마음이 당사자가 또 됐을 때는 또 자식을 정말 그치. 맞아. 빼놓는 심정이지요. 같이 영화를 찍는겨. 이호는 망한 영화를 찍는겨. 망해도 다시 찍을 거야? 나? 어. 어떤 거? 영화를? 아까 다시 사랑한다며. 나는 근데 다 다시 찍지. 컨택트로 또. 난 다, 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면 또 그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그치,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애정이 크니까. 근데 저 부부들도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때 너무 좋았잖아. 맞아.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고생한다고 다 그게 후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약간 기억이 미화돼서 우리 그때 그랬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막 부부들 아니 그 얘기 해줬었잖아요. 클라이드가. 뭐요? 부모님이 서로 너무 친하다고. 우리 부모님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갈등 되게 많았는데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뭐 요새도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도 이제 성인이 되고 그때 그러니까 뒷담화를 서로 같이 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직장에서 어떤 좀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녁에 막 공유를 하면서 근데 또 둘이 또 싸워. 얘기를 하면서 또 둘 다 또 고집을 막 부리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또 끈끈하기도 하고 뭐. 제일 친한 친구인겨.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요. 맞아. 그러니까 뭐 욕을 하든 싸우든 간에 그 생각해보면 진짜 싸움도 말이 잘 통해야 싸워.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진짜 알아듣지 못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그런 애기 있나?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절약부부 아내분도 먹으라고 행위적으로 시키는 건가? 좀 들어. 좀 들어.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면. 어쨌든 인간 소통하려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되게 이렇게 뭔가 애정이 쌓이면 또 이렇게 막 다른 국면의 사랑으로 또 넘어가지 않나? 이게 서로가 가장 친한? 다들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게 사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치. 제일 친한 친구를 찾는 것 같아. 동반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은 나의 같이 가는 동반자. 그치.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이혼 영화 뭐 어쨌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내 안의 모든 것이 제일 좀 1순위로 떠오르거든요. 최근에 또 민규동 감독님 파과 또 개봉했으니까 저희 또 같이 보고 오긴 했는데 네, 파과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의 모든 것은 사실 좋은 영화잖아. 엄청 좋은 영화라고 맞아. 생각해 나는. 일단은 그 설정 자체가 남편이 이제 카사노바한테 자기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의뢰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 아니야? 맞아.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회피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 재밌긴 한데 설정이 현실이었으면 진짜 현실이었어. 웃음이 안 나. 웃음이 안 나. 그렇지요. 웃음이 안 나는 좀 사건이지. 그래서 내 안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카사노바한테 그런 이야기였던 유혹해달라 하면서. 근데 그런 과정에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 다시. 질투 느끼고. 진짜 시대를 앞서간 NTR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난 그 영화 보면서 진짜 그 독백 기억나 계속. 계속 그 아내가 되게 수다스럽고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이 많았던 이유를 그 라디오에서 막 이렇게 독백하지 않나? 그러니까 침묵을 조심하라고, 침묵을 경계하라고. 맞아. 그래서 뭐 청소기라도 돌리고, 맞아. 믹서기라도 돌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묵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라. 그런 장면 생각 안 나네. 아니 내가 봤을 때 내 안의 모든 것이 앞서간 이혼 숙녀 캠프였어. 그 성기? 누구냐? 카사노바 이름이 성기잖아. 성기가 내가 봤을 때 서장훈이야. 아니 느낌 있다. 이렇게. 아니 그 다 조정을 해주는겨. 다 조정을 해주셔. 근데 서장훈님. 나 서장훈님 보려고. 근데 그분도 이제 어쨌든 이혼을 하셨던 분이니까. 아니 근데 그분은 이혼하세요라고 맨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근데 애써 이해를 해요. 중도를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 이해 안 되는데 되게 이해하는 척하는 거 되게 많고. 나 진짜 근데 그럴 때 와 서장훈도 저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프로다 프로. 나도 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거 느낀다. 저분도 진짜 열심히시다. 근데 반면에 그 박하선 배우랑 진태현 배우는 되게 뭐 지금 알려진 것도 되게 다정한 부부로 소문이 나신 분들이잖아. 내 추구미가 류수영이잖아. 그분들 되게 많이 놀래 또. 맞아.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아니 그 두 분들이 막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 너무 어이없어. 그거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분들의 약간 리액션을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나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고. 그런 적도 많고. 근데 우린 미혼이어서 가능한 것 같아. 오히려 박하선, 진태현은 결혼을 했는데도 그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들의 가정은 너무 상식적이니까. 이상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이니까. 맞아. 이해가 안 되는. 너 언제 한번 거기 그 참관을 조정에 참관을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저는 참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욕할 것 같아. 난 보면서 맨날 욕해. 서장훈이 돼. 그래서 막 같이 이제 애인이랑 보고 있잖아. 애인이 끄라고 해. 처음에 같이 보자고 하다가 끄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왜? 잘 보고 있는데 왜? 이러면 이걸 보고 나면 너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대. 자꾸 욕을 한다. 제발 끄래. 저 힐링물 이런 걸 좀 보지. 힐링물 뭔데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애기들 나오는 거. 강아지, 동물들 나오는 거. 그거 싫어요. 그거 학대야. 태야 몰라요? 학대야. 저 개인적으로 그 애기랑 강아지 나오는 컨텐츠를 별로 안 좋아해. 걔네들이 나 찍고 싶어 해서 찍는 게 아니잖아 사실.
난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어. 애기들 나오는 거 절대 안 가고 안 찍었어. 물론 언젠가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내가 옛날에 광고 촬영 갔었는데 애기 광고였었어. 애기가 출연한 어떤 금융 광고였었어. 애기가 이렇게 점프하는 샷이 이렇게 희망차게 야! 하는 이렇게 샷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그 프리즈 프레임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걸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울어대는 거야. 근데 애이니까 모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스튜디오 빌린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막 조급한 거야. 촬영 감독이 혼냈어. 진짜 애기가 막 진짜 막 이렇게 아장아장 애기인데 하얀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출동을 했어. 보호자가 와서 이제 애를 이제 어떻게든 찍게 만들어야잖아. 그 상황에. 근데 애한테 엄마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쓰게 만들더니 애한테 인형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인형이라는 말이 인형처럼 흉내내라고, 인형처럼 있으라고. 애한테 엄마가 그 교육을 시키는 거야. 되게 좀 비윤리적인 듯한 느낌이 있긴 하다. 근데 애가 갑자기 눈물 뚝 그치고 인형처럼 빵긋빵긋 웃는 거야. 나 근데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훈련이 된 거야. 이거는 폭력의 온상이다. 아니 왜냐면 이게 촬영장이라는 게 어른들도 진짜 힘들거든. 알잖아. 어른들한테도 되게 취약한 지옥 같은 환경인데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긴 시간 촬영을 하는 게. 애들은 원래 몸을 못 가눕니다. 그렇잖아요. 그치, 그게 애인데. 근데 애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이렇게 꼿꼿이 고정을 시키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지 애기들은 그렇게 못한다. 잘. 그러니까 애답지 않은 거지 그게. 그래서 저는 애기 나오는 거, 개 나오는 거 싫어해요. 고양이 나오는 거. 벌써 또 시간이 곰방 지나갔어요. 그치요. 벌써요? 아쉬우신가요? 너무 아쉽죠. 오늘 좀 결혼을 안 해본 둘이서 이혼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린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생각한 건 결혼을 숙녀해야 결혼을 숙녀하고 출산율 이제 없다. 저희에겐 0% 이제 찍을 것 내일도 없고 결혼도 없는 것이지요. 미혼인 우리에게 결혼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인사랑 같이 해보고 이제 끝을 내볼까요? 네. 그래도 우리 내일 만나.